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몰링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링이란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외식이나 쇼핑,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각자 원하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우리 강남에도 멋진 몰링 문화 스팟이 있습니다.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설명해 드릴 임동호 주민자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지난달 우리 강남구의 16번째 복합문화센터인 자곡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주민센터 분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문화체육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야말로 멀티플렉스 주민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1월 3일 개관한 자곡문화센터는 연면적 9,267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완성됐습니다. 행정, 복지, 문화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문화도시 강남의 품격에 맞게 언제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 수영장, 키움센터, 보건지소, 건강교실, 헬스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또한 여기에 65면의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예산 보고회 같이 다양한 자리에서 주민분들을 뵈면은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어서 민원 접수나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이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곡문화센터를 지을 때도 가능한 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시설 설계부터 센터 이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10분 담고자 노력했는데 어떻습니까? 목적대로 잘 지어졌습니까? 네. 먼저 자곡문화센터 내부 시설을 정할 때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침 요가, 유아미술, 중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 헬스, 수영 등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 부분도 주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행정동을 따라 세곡 복합문화센터로 명명한 상태였습니다만 시설이 위치한 자곡동 이름을 따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센터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현재의 자곡문화센터로 시설명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름 하나도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니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민이 즐겨 찾는 문화 거점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강남구 통합 예약 사이트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신규 신청은 접종 확인 관계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구민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보건지소나 키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곡동을 포함한 세곡동 지역은 인구가 많다 보니 건강 취약 계층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의 주 대상인 만 14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강남구 평균보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세곡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관리실,
스마트 운동실, 건강상담실 등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활운동,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곡 다함께 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3월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놀이와 쉼을 보장하고 틈새 없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적정 복지를 위해서 강남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구민이 각자 품격 강남에 걸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개포 사문화센터도 올해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과 낡은 시설로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이만한 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건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공정률이 51%로 상반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가구를 포함해 집규류, 구매 비치가 끝나면 7월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청사 면적과 비교하면 5배 넓은 공간에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다목적 체육교실, 문화취미교실,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청사공간 협소라든지 노후화로 인한 주민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동주민센터를 단순히 민원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소통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원 1, 2동, 수소동은 수소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날 행정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실 벽면에 포스트잇 상황판에 적어둘 정도로 주목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20년 2월 노후동청사 정비 방향 용역과 8월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공유예산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각 통별 특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특성상 우리 강남구는 새롭게 건물을 지을 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부지에서 최적의 시설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사의 경우 토지 이용률이 절반 내외인데 새로 짓는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로 연면적 역시 현 청사보다 2~3배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간 제한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사업들이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계획을 보면은 3개 동청사 신축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인접 지역인데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수서 일대는 향후 상업과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 인구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센터의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동청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다 면적도 좁아서 이용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3개동 동시 진행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더 빨리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이와 관련해서 공사기간 동안 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구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른바 구정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늘 어떻게 하면은 구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도움을 더 빨리 드릴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의 역량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된다면은 민선 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공감행정도시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과거 50년 동안 강남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게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였다면은 앞으로의 50년, 100년은 영동대로와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6년이면 이곳은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서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 허브이자 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품격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서 반가워할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곡동 550번지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우리 강남구와 서울지방우정청이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부지 매입이 초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지만은 한 발 내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유예산 심의회,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8월에 매매계약 체결을 끝내고 10월에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 합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중에 시설 개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생활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세곡동의 문화 인프라가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 모두가 품격 강남다운 문화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임동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수윤균 씨의 4줄 요약입니다. 강남구가 지난달 24일부터 주민 참여형 신속 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신고서 접수부터 행정조치까지 24시간 이내로 진행돼서 N차 감염 위험은 줄이고 업체는 더 빨리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강남을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지난달 27일 책자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로 만들어져서 주민센터와 수서역, 주요 관광 명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무인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도입으로 365일 24시간 원하는 때 요금을 정산하고 차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남 인강이 오는 24일까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5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Always surprising. Grand, graceful, giving Gangnam. Mimiwi, Gangnam.